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4월까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관광 콘텐츠의 부산다움이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중구에 시간당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 기상 관측일에 6월 1시간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16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4월까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식, 바다, 그리고 스마트한 서비스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인파에 섞여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제는 낯설지 않은 부산의 일상입니다. 올해 4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6만 1,200여 명. 4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은 건 2014년 부산시 공식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4% 증가한 수치로 관광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급증의 비결은 부산다움의 강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부터 골목마다 숨어있는 맛집까지 부산만의 미식 콘텐츠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광고에 의해서 혹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던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평가를 받고 심사를 통과해서 블루리본이나 이런 것들로 등재가 된 맛집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선택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체류나 이제 관광을 즐기는 데 아주 도움을 줬을 거고요. 자연 중심의 제주, 역사 기반의 경주와 달리 부산은 미식과 바다, K컬처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크루즈 입항도 관광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상하이, 마닐라, 도쿄 등 현지 마케팅을 통해 대형 크루즈가 잇따라 입항하면서 단체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관광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교통, 관광, 할인이 한 번에 되는 외국인 전용 패스인 비집 부산 패스 이용자 만족도는 97%. 중국 관광객을 위한 위즈페이 연계도 실질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근 동북아 8대 도시 관광 만족도 평가에서 중국 베이징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해운대 자갈치 시장 등 부산다움이 묻어나는 소수 정예형 콘텐츠가 효과를 본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랑 관광 소비액까지 함께 증가하는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데 최초로 300만 명 시대를 조기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 부산으로서 정말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된 역할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고요.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K 콘텐츠 기반 글로벌 축제를 연달아 선보이고 수륙 양용버스와 해양 택시 도입으로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사기간 조건을 어긴 설계안을 내놓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가덕신공항 기본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 신공항 기본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항까지 접나 부산시 입장문 반발이란 BTV 뉴스 보도 이후 이틀 만입니다. 국토부는 주요 부적격 이유로 국가계약 입찰 공고의 공사기간 조건인 84개월 설계안을 어기고 2년 긴 108개월을 반영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입찰 조건을 못 맞췄지 않았습니까? 공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발표처가 제시한
공지와 다르게 제출했기 때문에 맞춤처 요구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부적격하다라고 판정이 난 거고요. 국토부는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찰 조건에 대해선 아직 재검토 중이란 설명입니다. 새로운 입찰을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부산시도 공항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SNS를 통해 시는 84개월 설계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재입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신속한 재입찰과 일정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부산 시민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중구에 시간당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 기상 관측 이래 6월 1시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4일 밤사이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주택이나 도로 침수 우려 등으로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28건, 부산경찰청에 57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고 처리와 구조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4일 새벽 2시 34분쯤 연제구 연산동 도로에 30대 여성이 맨홀에 빠져 인근 주민에게 구조됐으며 전날 13일 밤에는 기장군 곰내터널에서 음식물 수거 차량 5톤 트럭이 넘어져 50대 남성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5시간 동안 곰내터널 정관 방향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16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결특위 첫날 문영미 시의원은 지난해 결산서에 교부액만 명시돼 실제 집행잔액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정산 시한이 정해져 있는 조례를 근거로 정확한 집행액과 집행잔액 명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시 추경 예산안은 17조 6,106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보다 5,664억 원 증액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5조 5,05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AI 기반 학습 환경 조성과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 수영구가 다음 달 5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광안리 레이저 쇼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쇼는 매주 진행 중인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와 연계해 드론 쇼가 끝난 직후인 밤 8시부터 약 18분간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레이저 쇼를 통해 광안리를 대한민국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시험 기간 중 재학생들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부산대는 졸업생인 익명의 동문 부부가 기탁한 2천만 원의 발전 기금으로 1,000원의 아침밥을 기말고사 기간 동안 무료로 재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는 이번 1학기 기말고사를 시작으로 올해 시험 기간 총 3차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1,000원의 아침밥은 부산시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대학생 아침 식사 지원 사업으로 부산대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학기 중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걷기 여행길 갈매길이 조성 16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됩니다. 부산시는 노선 재정비와 신규 코스 발굴,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는 난이도와 길이를 조정하고 불편한 구간은 대체 노선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 남파란길, 해파란길과 중복된 구간은 통합 정비하고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디자인도 시민 설문을 반영해 개편합니다. 시는 갈매길의 안전성과 즐거움을 갖춘 세계적 명품 도보길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2009년 시작된 갈매길은 부산 대표 도보 여행길로 지난해 기준 누적 완보자 수는 8,175명에 달합니다. 부산 동구가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관광객이 지역주민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는 디지털 카드입니다. 이에 동구를 찾는 관광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관광주민증과 쿠폰을 내려받아 참여 업체에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과일나무에 퍼지는 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강한 바이로이드까지 포함된 여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병에 걸렸는지 미리 알 수 있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키우는 과수원입니다. 연구원들이 과일과 나뭇잎을 꼼꼼히 살핍니다. 혹시 병이 생겼는지 미리 확인하려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일부 나무에서는 푸르러야 할 잎이 새기발해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과수 바이러스병만 해도 50여 종. 특히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의 감염률이 평균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병이 차차로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 잘 살펴봐도 이게 진짜 무슨 병인지 잘 모르고 그러는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다중 정밀 진단기입니다. 황화잎 반점과 줄기 그루빙, 줄기홈,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까지 5가지 주요 감염 여부를 한 번에 판별해 줍니다.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단 2시간이며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러스, 그다음에 바이로이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복합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 기술을 활용해 전국 30개 농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미리 진단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산학연 공동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저장돼 과수 병해충 예찰과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제 병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데 대학이나 기관에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조기에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병해충 방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농진원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린 나무에 감염될 경우 5년 넘게 아무런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과실이 맺히는 어른 나무가 되면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고 흠집이 생기는 등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이달부터 시행될 학교 안전법을 두고 무책임한 교육당국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16일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되지만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화할 시행령 개정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완전히 정비한 후 법을 시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남교육청에도 학교 안전 관련 조례 개정안이 학교장과 교사에게 안전 책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에 요청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이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감의 책무 부분을 명시해 조례를 개정할 것이며 2학기 현장 체험학습에 기타 보조 인력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제7기 경남 백인의 앞바다니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만 3세에서 9세까지 자녀를 둔 100명의 앞바다는 올해 연말까지 공식 소통 공간인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놀이와 교육, 건강, 관계, 일상 5개 분야의 미션을 아이와 함께 수행합니다. 또 자녀와 소통을 위한 전문가 상담 활동도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제1기로 시작된 경남 백인의 앞바다는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라는 슬로건으로 육아 비결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국가보훈부 경남 동부보훈지척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주말 로본랜드에서 나라사랑 어드벤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남 로본랜드 재단과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창원시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마련됐습니다. 나라사랑 어드벤처는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와 나라사랑 선캠 만들기 등 체험 부스뿐 아니라 마산 방어 전투를 주제로 한 사진전도 함께 열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훈문화 학살을 위해서 또 모두의 보훈을 위해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도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로본랜드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